네, 반갑습니다. 이제 또 벌써 3월이 됐습니다. 4월 수업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이거는 뭐 제가 모든 OT에 사용하는 건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2개월 단위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걸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화면상으로 잘 노란색이나 이런 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1, 2월 달에 개념 수업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하고 작년하고 이제 바뀐 것이 개념 수업을 전공서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재교재로 개념 수업을 시작했다는 게 달라졌죠. 그리고 이제 3, 4월 달에 이렇게 전공서 강독을 하게 된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할 수업은 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5월, 그 다음에 이제 7, 8월, 그리고 9, 10월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 라는 흐름을 일단 인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2개월간의 텀을 가지고서 총 몇 회? 5회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특히나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걸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매 해의 예를 들어서 1, 2월 개념 강의, 그 다음 3, 4월에 소위 말하는 이제 심화 강의, 그리고 5월 기출, 뭐 이런 식의 이제 하나하나가 다 특징은 있겠지만 저는 가능하면은 이거는 이제 장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또 해보면 결국은 어차피 선생님들이 하루라도 혹은 1년이라도 빨리 합격을 하는 게 선생님들의 목표라고 했을 때는 특히 초수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내 전체를 다 듣기를 저는 권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좀 일관성이 있고 실제로 지식이 쌓여가고 그 다음에 쌓여갈 뿐만 아니라 지금 3, 4월에 얘기하는 것처럼 구조화가 더욱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파트만 듣는 것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게 뭐죠? 당신은 모른다는 걸 인정하라는 게 너 자신을 알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1년을 공부를 했건 2년을 공부를 했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상태로 출발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런 출발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전체 커리큘럼을 밟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1, 2호는 지나간 상황이지만 최소한 이 전공서 강독에서부터는 전체적인 흐름을 쭉 한번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나 작년과 다르게 이제 바뀐 상황에서 전공서 강독을 하게 되면 1, 2월 달의 기본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이 전공서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 2월 달에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3, 4월 내용을 이해를 한다고 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전공서의 내용을 기억을 하고 더 나아가서 구조화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실전에 적용을 하는 게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 실전에 적용을 하는 것의 출발점이 기출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속성을 가져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특히나 올해는 이제 1, 2월 달에 썼던 기본 내용은 더더군다나 여기까지 가겠지만 전공서 내용을 한 번 더 확실하게 볼 시간이 5, 6월 달에 있다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한번 약간 바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출 문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패턴으로 출제가 되는지도 확인하겠지만 당연히 답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는 그 답을 보는 시간은 줄일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어차피 제가 드리는 프린트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답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주제를 확인하고 그 주제에서 다시 뭐가 나올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 주제와 관련한 전공서 내용을 볼 겁니다. 결국은 3, 4월에 했었던 내용을 5, 6월 달에 기출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본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단순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제를 한 번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를 통해서 지금 하게 될 3, 4월의 내용을 더 반복적으로 해서 암기하게끔 연계를 시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이런 커리큘럼을 전체를 한 번 더 같이 공부를 해 주시는 게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과정에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신의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2개월 동안에 진행하는 저희 속도가 있는데,
이 속도를 저는 가능하면 같이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차이 정도를 저는 인정하는 게 어느 정도냐 하면 일주일에서 2주일.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커리큘럼이 끝나고 나면 제 계산상으로는 2주일 정도의 텀이 있다는 거죠. 쉬는 타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선생님들이 모든 걸 마무리 지어 주시면 저하고는 시간을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 거죠. 이제 직강생들은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내가 지난주 걸 다 이해했든 못했든 요번 주에 나오게 되면 또 새롭게 진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속 축적되어 가는 시간이 저하고 동일한 발걸음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나 인강쌤들은 그걸 더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의 걸음도 중요하지만 저하고 같이 나가는 걸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같이 한번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이런 전체 흐름을 가지고서 진행하게 될 3, 4, 5를 다시 한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전체를 같이 연속성을 가지고 봐주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저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1, 2월 달에 보여드렸던 화면인데요. 일단 1, 2월은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해와 확실성을 갖추는 게 기본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구조화도 필요했겠지만, 그리고 3, 4월은 이제는 기본적인 이해에서 더 나아가 뭐가 필요한 시기다? 구조화가 필요한 시기다. 그렇게 1, 2월과 3, 4월을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칭을 리젠의 내용에서 가져왔다고 1, 2월 달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경험의 성장, 해석의 성장, 그리고 세 번째가 방향 설정이라고 해서 실제로 적용하는 세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 커리큘럼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 4월 달은 이제는 경험의 성장을 통해서 무엇으로 가는 과정? 해석의 성장으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석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기반해서 자신이 새롭게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리고 구조화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올해 3, 4월 강의는 해석의 성장이라는 명칭으로서 한 번 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것을 거치고 나면 다시 5, 6월, 7, 8월, 그리고 마지막 모의고사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진행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얘기 드린 대로 하나하나도 의미가 있지만 가능하면은 전체적으로 쭉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1년 만에 가볍게 전체 내용을 끝낼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이해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전체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고, 요거는 5월달 이후에 또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에서 선생님들이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걸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요. 작년에는 제가 여기에 10시부터 18시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9시부터 18시까지면 하루에 7시간 강의를 했는데요. 실제로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10시가 아니라 9시부터, 그래서 8시간으로 수업 시간이 늘어납니다. 작년에 10시부터 했고 올해는 9시부터 한다는 걸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루에 7시간을 할 경우에는 일주일 수업 시간이 21시간이고 하루에 8시간을 하게 되면 일주일 수업 시간이 24시간입니다. 3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3, 4월에 주는 8주입니다. 그래서 총 24시간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24시간을 작년에 비해서 더 확보를 했고, 따라서 조금 더 천천히 책을 볼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한 거죠. 어떻게 보면 24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 대비 일주일을 더 늘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일주일을 더 늘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책을 더 천천히 볼 수 있고 여유가 생긴다고 봐두시면 되고요. 따라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냐면, 특히 근현대 부분에서 여러 책들을 좀 더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해진 시간, 작년의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21시간씩 쭉 전공서를 봤을 때 나는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늘 가져왔는데, 실제로 다시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학생이었던 시절,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는 어쨌든 시험을 앞두고 배우고 있는 시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2개월 동안에 그걸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을 나아가서 더 확실히 외워졌느냐라고 반문했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선생님들의 머리가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고, 따라서 좀 더 반복적으로 본다면 전체 수업을 듣는 전체 수험생들이 더 암기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그 암기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3, 4월의 목표로서 구조화가 더 잘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시간을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환이 힘들자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힘들자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익숙해지면 모릅니다. 익숙해지면 힘들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선생님들이 혹시 뭐 저를 현재 외모상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1, 2월 끝나고 2주 만에 지금 몇 킬로를 찌워서 왔느냐 하면 5킬로를 찌워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면상에 드러날지 안 드러날지 모르겠는데요. 제 꿈의 몸무게인 80킬로를 드디어 넘겼습니다. 그래서 어제 몸무게를 재보니까 81킬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 2월 끝날 때가 75킬로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만큼 이제 몸무게를 훅 늘려서 왔는데요. 어쨌든 몸무게를 늘리는 과정은 저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일단 먹는 것에 좀 불편함을 겪은 거죠. 근데 이제 먹는 것이 어떻게 는다는 걸 계속 확인을 했냐면 어쨌든 많이 먹어야 된다. 많이 먹어야 몸무게가 는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냥 계속 그 원리 그대로 하루 삼시세끼를 다 먹으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아침을 안 먹으니까 이제 배가 무지 고프더라고요. 그러니까 2주차부터는 무조건 먹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2주차부터는 한 4끼를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2주 사이에 5kg가 이렇게 찌는구나. 이걸 이제 금방 알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금방 얘기 드린 것처럼 익숙치 않은 것은 확실히 힘든다는 감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익숙해지면 힘들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끼니 수가 제가 굉장히 늘어났는데요. 또 이제 오늘부터 당장에 이 4끼를 먹는 게 또 변화가 오겠죠. 당장에 4끼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마 뭐 군것질 하는 걸 만들어 간다든지 또 한번 나의 현실에 맞는 몸무게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마 몸무게 다시 빠지면서 얼굴살이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올해 시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노력이 지금은 선생님들이 불편하고 힘들 수는 있으나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면 그 불편함은 혹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습관 속에서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같이 또 한번 9시부터 수업을 해 가다 보면 다음 주부터는 자연스럽게 그게 아마 편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공부 시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몸이 금방 적응을 하면서 아마 평소보다 공부 시간이 늘어날 거예요. 장담하는데요. 7시간 수업을 했을 때나 8시간 수업을 했을 때나 아마 선생님들의 피곤 정도는 동일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쨌든 공부 시간은 무조건 24시간은 늘어나게 돼 있다. 그게 제 계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1시간씩 더 늘어나서 일주일에 24시간이 늘어났으니까 내 공부 시간은 줄여야지. 그거는 자살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계산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변화를 자기 스스로도 수용을 해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4시간이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작년에는 10시부터 하면서 2주차부터 미니 모의고사를 봤는데요. 미니 모의고사는 수요일 날 몇 시에 했느냐 하면 9시에 했어요. 그럼 이거는 작년이나 올해나 동일한 거죠. 제가 이제 고민을 했던 것은 모의고사 시간을 8시로 땡기느냐 이 고민을 했는데 이거는 같이 거의 너무 힘들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몇 시간이 늘어나는 거냐 하면 28, 16에서 16시간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도 충분히 아마 책 한 권은 같이 볼 시간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시간은 이제 충분히 얘기 드렸고 이제 흐름인데요. 일단 역사교육론 이게 이제 무조건 오전에 끝낸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오후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한 번씩 봐두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9시부터 50분 동안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조금 아실 건데, 첫 주는 A형, 2주는 B형, 이런 식으로 A형, B형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항수도 그렇게 선생님들이 예측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미니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교육론 들어가고 5로 넘어갈 수 있다고 봐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사, 그 다음 중국사 넘어갈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서양사, 이런 식으로 진행이 8주 동안 이루어집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제 교재인데요. 일단 교재는 역교론에서 역시 굉장히 고민이 좀 많았었고, 그래서 일단 요 2권을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제 원래 계획은 어쨌든 3권이어야 해요. 소위 말해서 초록, 남색, 갈색 이렇게 3권이어야 하는데, 일단은 이 2권을 기본수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갈색 책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구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이 생기실 건데 프린트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2권의 책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걸 수업을 하면서 이걸 진행을 하는 과정 혹은 끝나고 난 다음에 프린트로 볼 게 이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록책하고 겹치는 내용의 파란 책이 있다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프린트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기입형으로 드리는 그린 노트라는 것에 파란 책의 내용이 좀 들어가기도 할 거고, 수업 중에 그 내용을 표현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전부가 아닙니다. 간혹 오해를 하시던데, 이 책들의 전부가 아니라 기본 교재와 관련한 내용으로서 발췌를 해서 드린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초록책과 남색 책에 있는 내용으로서 파란 책의 내용을 드리고, 올해는 어쨌든 좀 더 빨리 이 책을 타이핑해서 선생님들에게 드릴 생각입니다. 이것도 책 한 권을 그대로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내용 부분에서 선생님들에게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한번 봐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요게 순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작년은 파란 책, 갈색, 그 다음 입론과 구상, 그 다음에 첫걸음이 제일 끝에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첫걸음을 두 번째로 좀 당겨서 얘를 좀 더 중시한다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겁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요, 공부에서 첫걸음이라는 책에 매몰되는 건 저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첫걸음이라는 책에 매몰되는 건 싫고, 첫걸음이 중요한 하나의 보조수단으로 돼야 되지, 얘가 주책으로 되는 것은 조금 잘못된 판단이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작년에 시험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왔다가 다시 안 나오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조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지, 주요 책으로서 얘만 보는 것은 공부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일단 역교론은 이렇게 2권의 책에다가 나머지 부분은 필요한 부분에서 프린트를 드린다, 이렇게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사는 역시 동일한데요, 한 통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제가 이제 밀어넣는 것은 역시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뿌셈의 내용을 역시 동일하게 조금 더 봐야 되고, 특히 이제 올해 시험 문제에서는 일제강점기의 구간제도가 이 뿌셈에서 나왔다는 걸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이 뿌셈 자체를 다시 한번 더 조금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제가 뿌셈이 주교재고 한 통이 보조교재였는데, 작년부터 한 통을 주교재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뿌셈을 보조교재로 해서 프린트로 드린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나머지 책들은 지금 사진을 이 정도만 넣어놨는데요, 하여튼 필요한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선생님들은 뭐 또 시민의 한국사 이런 걸 많이 강조하시는데요, 어쨌든 필요한 부분에서는 필요한 내용을 그렇게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중국사는 역시 동계론을 기본으로 하고, 당연히 여기에는 좀 한중이 보조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동계론을 기본으로 해서 선생님들은 책은 계속 이거 한 권짜리 요것들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프린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의중은 대부분 가지고 있겠지만 저하고 수업할 때는 프린트로 나갑니다. 타이핑해서 필요한 부분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는 역시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도 좀 필요하고, 이 책 안에서 사료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게 좋죠. 그래서 그것도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 수업 중에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료를 가지고 사는 방법이 좀 2가지가 있을 건데요,
여기에 있는 사료를 타이핑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료 밑에 보면 간단하게 역시 이 책 나름대로의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언급해서 알려드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 방법이 적절하게 내 선생님들에게 진행될 거라는 걸 이해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책으로 수업을 할 때 사용되는 거는 여기까지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금방 얘기한 대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책은 한 권입니다. 나머지는 프린트로 필요한 부분에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제가 수업할 때 사용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들은 크게 필요 없을 거고요. 이것도 역시 선생님들에게 사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중에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근대까지는 저는 중국의 역사가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거는 어차피 근현대밖에 없는 책이긴 한데 또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계속 근현대 부분이 좀 더 강화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2월 달에 제가 했던 것 중에 지금도 마음에 드는 건 뭐냐 하면 중국사나 서양사에서 고대사를 빨리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사를 좀 빨리 진행을 해서 근현대 부분의 시간을 확보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천천히 근현대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던 게 좋았다는 생각인데요. 역시 3, 4월 달에도 가능하면 그걸 좀 그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월이나 3, 4월에 작년은 서양사 부분에서 그리스를 하루를 했다면 올해는 그리스 로마까지가 좀 나갔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게끔 앞부분은 조금 빨리 빼고 그래서 뒤로 갈수록 조금 속도를 천천히 해서 근현대사에서 절대로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이 책들에 대해서 충분히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이 아마 필요할 거고 당연히 그것을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근현대 부분에서는 특히나 이 책의 내용이 많이 선생님들에게 전달될 거다라고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도요. 보통은 동계로는 한의중하고 비교했을 때 어쨌든 한의중 저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동계론 내용이 막 이렇게 돼 있다면 한의중 내용은 이런 형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권을 엮었을 때 실제로 촘촘한 중국사의 역사가 만들어진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권을 같이 연결을 하는 게 좋은데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동계론은 역시 정근대가 좀 더 강세고 한의중은 근현대가 좀 더 강세다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이 책을 엮었을 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1, 2월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의중이라는 책 자체는 강자 중국사 7권의 압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진에는 없지만 당연히 강중 내용도 필요에 따라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사에서는 동계론을 기본서로 가지고 계속 강조를 하겠지만 여기에 강자 중국사까지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에 선생님들에게 프린트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그 프린트들은 일단은 그린 노트라는 형태로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제가 프린트 없이 다른 책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했다고 치면 그 내용이 다음 주에 프린트로 나간다. 그러면 첫날은 선생님들이 이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이게 뭐지 하면서 프린트가 없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집중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듣고 나서 다음 주에 그걸 프린트로 또 한번 더 봐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서양사 부분입니다. 역시 그냥 이거 한 권만 있으면 되고요. 저는 모든 책들에서 가장 좋은 책은 저는 서계론이라고 봅니다. 모든 과목에서. 자, 여기에 이제 당연히 또 사료로 읽는 서양사 총 5권인데 현재 발행된 건 4권밖에 없기 때문에 그 4권의 내용을 또 압축해서 선생님들에게 드릴 겁니다. 필요한 부분에서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서양사 총론 1, 2권을 개인적으로 늘 보아왔는데 올해 시험에서 이게 좀 더 위력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얘가 조금 더 강화될 겁니다. 그리고 서강자는 선생님들이 아마 개인적으로 많이 보셨을 건데요. 저도 뭐 매년 어떤 부분에서 좀 옮겨드리는 게 좋은가 보고 있지만 하여튼 필요한 부분에서 역시 나가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계론에 없는 부분을 조금 전달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내용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서계론이 좀 뻥튀기를 심하게 하면 서강자의 2배 정도는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계론에 있는 내용 중에 서강자에 없는 내용은 조금 드물긴 드물입니다. 하지만 얘는 압축되어 있는 것으로서 서계론에 없는 내용이 그래도 간혹 있기도 하고, 또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빠르게 보기에는 얘가 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서강자를 활용한다라고 역시 한번 봐두시면 좋겠고요. 뭐 요거는 제 개인적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 당연히 뭐 사료집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그런 게 간혹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냥 그거는 그러려니 하시고, 일반적으로 서계론의 한 요 3권까지를, 3종까지를 조금 포인트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책들을 가지고 일단 3, 4월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3, 4월 저하고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필요한 책은 몇 권이 되느냐 하면 역교는 2권. 작년에는 이제 갈색책에서 3권이었지만 갈색책 그냥 프린트로 드리겠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다른 거하고 합쳐서. 지금 수업을 들으려면 필요한 책이 초록책과 남색책, 그 다음에 한국사 통론, 그 다음에 동계론, 서계론, 이렇게 5권이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각자 갖고 있는 책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거기에 어쨌든 저하고 수업을 하실 때에는 프린트로 필요한 부분에서 드린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또 간혹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거 통째로 한글로 만든 거 없냐고. 없습니다. 네, 한글로 통째로 만들기에는 작업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한번 알바를 시켜봤는데 1년째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바 분들도 한 권을 한글로 타이핑하기는 진짜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독촉을 안 합니다. 독촉을 안 한 이유가 사실은 뭐냐 하면 그린노트의 100%는 아니지만 사실은 거의 다 돼 있기 때문에 굳이 한글로 다 쳐서 다시 달라고는 안 쪼는 거죠. 자기가 뭐 사정이 있으니까 안 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 하다 보면 정신이 없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완성해서 주면 알바비를 드리는 건데 완성 안 하니까 그냥 내비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완성된 한글본은 없다, 이걸 미리 또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받다 보니까 그것도 미리 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책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저하고 매년 수업하시는 분들 드리는 건데요. 일종의 이제 암기 카드, 복습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1월 달에 했었던 걸 하나 그냥 갖고 왔고요. 이렇게 체크 카드로서 드립니다. 그러려면 단톡방에 들어오셔야 되고, 직강생들은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고서 직접 그냥 단톡방으로 다 초대를 하는데요. 인강생들은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톡방이 올해 작년하고 달라진 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체크카드를 보내드리는 거 말고 그냥 단톡방에 역시 간단하게 문제를 과목별로 2문제씩 매주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4과목에서 8문제, 그 다음 체크카드에서 역시 8문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매주 16문항 정도를 암기 카드 형태와 그 다음에 단톡방에서 그냥 문제 볼 수 있는 거, 그렇게 2종류로 계속 올린다는 걸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단톡방에 들어오는 거는 제일 끝에 제가 다시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니 모의고사가 굉장히 제가 작년부터 조금 중시하는 건데, 일단 모의고사라는 형태가 포인트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형성평가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모의고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는 건데요. 어쨌든 이 부분도 저 나름대로 평가를 했을 때는 좀 효과가 좋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효과는 뭐냐 하면, 이 미니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제가 채점을 하는데 그 채점이 부담스러워서 안 나온 사람이 3명인가 있어요. 인간으로 돌린 분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정적인 거라는 거고, 올해 만약에 내가 도저히 한번 미니 모의고사를 봐봤고 내가 채점을 해서 드렸는데 이게 너무 정말 힘들고 김종훈 쌤한테 드릴 수 있는 답안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면 주지 마세요. 안 나오는 것보다는 저한테 안 주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도저히 이 답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저한테 직강쌤들 안 주시면 돼요. 인강쌤들은 어차피 선택이니까. 그래서 안 주시면 되고,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인강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그냥 저한테 답을 안 주고 직강을 계속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직강쌤들도 그 정도의 선택권은 있습니다. 물론 그 선택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선택권은 쌤들한테 있다는 얘기 드리고,
요 미니 모의고사를 진행한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니 모의고사에서는 미니라는 게 무슨 의미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다른 강의를 했을 때 임용 강의 말고요.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모의고사를 만든 적이 있냐면 하프 모의고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의 변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A형, B형이 있다고 치면 그것의 반, 작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냥 A형 한 번, 그 다음에 또 B형 한 번 이렇게 일주일마다 시험 보는 형태를 미니 모의고사라고 명칭을 붙였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형성평가라고 하지 않은 것이 그래서 저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 형성평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그냥 내가 공부한 거 한번 확인해야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가벼운 마음으로 문제 풀어보는 거는 어디에서? 단톡방에서 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풀어봤고 공부를 했는데 기억을 못하네 뭐지? 빨리 전공서 뒤져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건 단톡방. 그래서 단톡방에 올리는 문제는 답이 없어요. 대신에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면 빨리 그 전공서 페이지를 확인하면 답이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가벼운 문제는 단톡방에서 확인해 주시고 요거는 어쨌든 모의고사라는 좀 무거운 감정으로 대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오실 때에는 오늘 그리고 금요일까지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복습을 하고 내가 이것이 얼마나 기억을 하고 또 이해를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마음을 가지고 수요일 날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7주 동안 반복이 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조금 스트레스는 받을 겁니다. 굉장히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그 스트레스가 자신을 충분히 성장시키는 역할은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으로서 모의고사다라고 한번 봐두시면 좋겠고 다시 얘기 드립니다만 인강쌤들은 그냥 나 요번에는 못 본 것 같아 그러면 안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잘 본 것 같아 그러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알았는데요. 처음 알았는데 인강쌤들은 대체로 잘 봤기 때문에 보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잘 안 보내는 경향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인강쌤들의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강쌤들이 왜 점수가 높을까 그 이유를 작년에 그렇게 좀 들어서 알게 됐는데 어쨌든 한번 그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직강생들은 8시 50분이라고 제가 그대로 해왔습니다. 9시가 아니죠. 8시 50분에서 9시 50분까지라고 했는데요. 50분으로 좀 줄여는 것을 아까 얘기했던 것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강쌤 분들은 금요일 자정이 되기까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대신에 꼭 이제는 아무 말 없이 작년에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인심이 야박하지 않아서 제가 PDF로 변형시켜서 채점을 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사진이 채점하기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PDF가 채점하기 편하다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사진으로 채점을 하면 글씨가 커져서 좀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PDF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PDF가 아니면 그냥 아무 채점 안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바꿔주세요 이렇게 했고 좀 아는 분들이면 시간이 나면 제가 그냥 PDF로 바꿔서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올해는 진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실 카톡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JK입니다. JK 그 다음에 대각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단톡방에 들어오실 때도 이쪽으로 자신의 성함을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의 성함을 보내주시면 그냥 제가 다시 확인할 겁니다. 이렇게 쌤들 보고 수강 확인을 캡처해 달라고 하니까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저도 금방 성함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수강생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이름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학원하고 연결해서 금방 확인되고 그러면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단톡방 들어오실 때도 이쪽으로 보내시고 답안도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와 자, 모의고사라고 부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본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달라는 얘기를 아까 드렸던 거죠. 그리고 스스로 채점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제가 올해는 첨삭을 좀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첨삭을 강화한다는 것은요, 계속 이게 형식 부분에서는 작년에 겪어보신 분들이 차이를 느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차이를 둘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그 시도는 했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답을 썼고 그래서 답이 맞고 틀렸고 이제 이렇게 해서 채점을 보내고 그다음에 뭔가 또 필요한 부분에서는 약간의 첨삭이 이루어지지만 올해는 제가 아마 보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겠죠. 특히 이제 직강생들은 7주차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가져가니까 충분히 이제 쌤들의 답안 서술이 제가 알게 될 거고, 인강생들도 저한테 이제 만약에 7주차를 전체적으로 다 보내주시면 전체적으로 공부가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건데, 그 알게 되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 그 다음에 제가 각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해되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그걸 말 그대로 좀 표현을 해서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민 시간이 더 늘어나겠죠. 그냥 이게 답이 틀렸고 이게 맞았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답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올해 문제에서 어떤 것들이 또 필요한지, 그래서 이렇게 답을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답을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그냥 우연히 맞은 것 같은 것 같다는 느낌까지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분 한 분에 대한 좀 피드백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각자 조금은 기억을 해 두시면서 저한테 답안지를 보내주시면 좋겠고, 그게 아마 3, 4월 달 강의 중에서 쌤들을 급성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 1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의 채점과 첨삭 과정에 대해서 제가 올해는 좀 더 작년보다 강화된다라고 이해를 한번 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직접 느끼려면 답을 보내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7주 동안 거치고 나면 저도 쌤들을 이해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쌤들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 전체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작년에는 아마 이 부분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뭐 중꺾마 이런 걸 했는데요. 이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2주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드렸지만, 일단은 저는 좀 살찌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좀 살을 찌웠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이제 성공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흡연과의 싸움도 엄청나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11월 20일부터 금연을 해서 지금까지 온 게 살 찌우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면 계속 흡연 욕구가 엄청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지금 참는 과정도 아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주어진 24시간이 뭔지를 또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2주 동안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24시간이라는 거에서 2주 동안은 살찌우는 것을 좀 더 목적으로 했고, 그게 체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였고, 그 체력이 결국은 제 머리를 맑아지게 하는 걸로 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고, 제 머리가 맑아지면 수업 때 실수가 확연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 강의와 제가 1, 2월 달 마치면서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을 건데, 제가 수업 중에 말 실수하는 거라든가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작년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줄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 확연하게 줄었을 거라고 확언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에 비해서 잠을 많이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대여섯 시간은 잔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드렸을 거고, 그래서 대여섯 시간을 자다 보니까 충분히 머리가 맑아진 상태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3일 전에 복습하면서 한 분이 쌤 이거 맞나요?라고 질문을 했는데 보니까 제가 틀렸더라고요, 하나가. 근데 아무도 그걸 얘기를 안 해주셔서 저는 또 제가 확신 있게 맞다고 지나갔는데요. 시간 순서에서 하나 틀린 게 있더라고요. 러일 전쟁하고 한일 의정서. 그 순서를 이제 제가 한일 의정서가 먼저고 러일 전쟁이 뒤다라고 강조했던 게 있는데 그게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틀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런 식의 오류나 저희 말 실수가 특히나 저는 좀 신경이 쓰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체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체력은 선생님들은 근력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일단은 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찌는 걸 엄청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만큼 찌웠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 실수를 한다면 그거는 또 이쪽 부분의 문제겠죠. 그래서 그걸 동시에 이제 좀 변화를 시켜야 될 건데,
그러면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 똑같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주어진 24시간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은 수업 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상대성 이론은 실제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1시간과 이 손을 뜨거운 난로 위에 올려둔 1시간을 생각해 보라고 아인슈타인은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뜨거운 난로 위에 손을 올려두면 1초, 2초 정도밖에 버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1초, 2초가 아마 세상 어떤 시간보다 길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1시간은 아마 단 몇 초밖에 안 되는 것처럼 느낄 거라고. 근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게 절대적인 시간으로서 1초, 2초, 그리고 1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건 실제로 다른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내가 쓰는 1시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긴 1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매일매일이 이렇게 되면 잘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하루 정말 짧다. 이렇게 느끼면 정말 매일매일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빨리 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현재 내 하루가 짜증이나 불만이 가득한 하루가 아니라 행복한 하루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24시간은 아마 다른 사람의 2배 이상으로 활용을 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루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그래서 각자도 이렇게 조금 24시간을 다르게 한번 활용을 해달라는 얘기 드리면서 3살 OT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꼭 올해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강의 들어가겠습니다.